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후보 중에 눈에 띄는 사람, 요즘에 계속 이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고맙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예, 장현주 부위원장. 지금 보면 여당 후보는 아직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한 후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선두권에 있는 여론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저 지점이 지금 뭐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이 보기에는 보수가 좀 과표집된 여론조사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과표집 여부를 떠나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결집도 강성 보수 지지자들로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를 두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뭐 대권 주자로 여겨졌던 뭐 한동훈 뭐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들보다도 선두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김문수 장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상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강성한 보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김문수 장관이 계속해서 뜨고 있는 상황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국회에 나와서도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데도 꿋꿋이 앉아 있었던 모습이 국민들께는 상당히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별로 지금 뭐 환영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현정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김문수 장관의 이 급부상, 물론 여기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들어가면 또 원희룡 장관이 잡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군요. 이거 말고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8, 김문수 장관이 13, 두 자릿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어떤 면에서 응축돼 있다가 결국 윤 대통령의 어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게 흩어지는 상황들. 자, 어디에 지금 마음 둘 데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보수층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뭐 이런 걸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특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계엄에 대한 어떤 이 지지 입장과 여기에다가 이제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 이거를 이제 어떤 추구하시는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좀 결집되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한 이제 이 김문수 지사 장관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들은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지금 보면 이제 한남동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분들이라든지 강하게 윤 대통령을 옹호해야 되겠다고 한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지지가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로 이제 표명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뭐 논의로 하더라도 어쨌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머물러 있는 김문수 장관이 머물러 있는 지지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인에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앞으로 가면 이제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렇죠? 문제로 이제 결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또 이제 새롭게 뭔가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설을 앞두고 아마 많은 언론사들이 양자 대결 구도의 여론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 김문수, 또 이재명 대 홍준표, 뭐 이런 양자 구도가 나왔을 때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의 거품도 꺼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보수의 어떤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소구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본인이 출마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요. 정치적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언급되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답답하고 목이 마르다는 뜻일 거다. 대선 후보로 내가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인다면 김문수 장관에게도 혹시 별의 순간이 오게 될지, 그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요즘에 행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SNS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노인회를 갔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올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르신들, 이 연말 연시 별로 썩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게 보내진 못하셨죠? 그러나 정부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도 서울시는 아주 굳건하게 그리고 잘 가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 앞으로 어떻게 숫자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6%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수 후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맨 앞에 서게 된다면 숫자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1극 체제가 민주당이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당에는 다양한 이런 목소리, 다양한 후보들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빼면 파란색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국가를 민주당이 뭐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죠.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을 100번 해도 모자라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게 맞지, 여전히 어떤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는 전략은 저는 100% 실패할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2조 심판론이 얼마나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지를 봤고, 총선 참패의 결과를 받아든 여당이 이번에도 또다시 그 실패했던 전략인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를 또다시 취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 진영에서 뭐 일부 지지층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중도와 무당층을 사로잡아야 하는 그 싸움에서는 불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예. 더군다나 총선 때와는 또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 계엄 선포 이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여당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껴안고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뭐 탄핵엔 찬성했다가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발언했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그 누구에게도 소구되지 못할 전략이다라고 보고, 그 대표주자가 저는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분이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해가지고 거국내각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질서 있는 퇴진론에 동참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도키도 잡고 싶고 중도층도 잡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런 문제, 의혹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면에서 이미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일반 뭐 중도 국민들에게도 소구되기는 어려운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기영 대변인 짧게 부탁할게요. 네,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되게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시대 정신을 누가 구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강대 강의 대치 국면을 뭔가 바꾸고자 하는 전환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탄핵과 고발과 이런 소위 말해서 강한 이미지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행정가로서의 면면,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을 때 합리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젊은 이미지들이 예.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면은 여당 쪽에서 구도를 얼마나 단순화하느냐 이게 가장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 같은 경우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다 나와서 예. 전체는 52%인데 41%의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숙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이거를 단순화해서 1대1 구도를 만드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